유럽 챔피언 미드필더 미켈 메리노의 아스날 합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적료는 약 520억으로 맨시티를 꺾고 우승을 노리는 아스날이 중원까지 보강하는 데 성공했죠. 그렇다면 미켈 메리노는 어떤 선수인지, 아르테타의 아스날에서는 어떻게 뛰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노는 1996년생, 소위 말하는 축구선수 전성기의 나이를 가진 선수입니다. 왼발을 주발로 사용하며 189cm에 83kg으로 체격 조건 또한 매우 뛰어난 자원이죠. 주로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소화하는 메리노는 스페인 국가대표로 지난 유로 우승을 함께한 미드필더입니다. 오사수나 유스로 성장한 메리노는 도르트문트, 뉴캐슬을 거쳐 현재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기량을 만개,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아스날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뉴캐슬을 거쳤던 메리노는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라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메리노의 플레이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메리노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재다능이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삼선 미드필더를 주로 소화하는 메리노는 볼 경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지금 여기 높게 떠있는 공을 보고 싸워주는 선수가 바로 메리노입니다. 메리노는 공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미리 본인이 유리한 위치에 자리 잡습니다. 상대 선수가 공을 따내보려고 몸싸움을 해보지만 189cm에 83kg이라는 피지컬을 가진 거구를 밀어내기란 절대 쉽지 않죠. 이런 것처럼 메리노는 본인이 어디로 공이 이동할지 알고 미리 자리 잡으면서 체격을 이용해 공을 지켜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메리노는 기본적인 볼 경합보다도 어디로 공이 떨어질지 미리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공중볼 경합에서 더욱 위력적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경기가 바로 2023-24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한 메리노는 공중볼 경합 승리 무려 11회를 달성하면서 챔피언스리그 단일 경기 최다 공중볼 경합 승리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메리노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부드러운 볼 컨트롤과 유연한 방향 전환입니다. 메리노의 영상들을 찾아보고 메리노 특유의 방향 전환들을 보면서 전성기 시절 부스케츠가 생각나기도 했을 정도라 제가 놀랐던 몇몇 장면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메리노입니다. 순간적으로 상대가 강한 압박을 들어오자 메리노는 바로 어깨를 집어넣으며 압박이 들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버립니다. 그대로 한 바퀴 돌면서 공을 지킨 메리노에게 곧바로 압박이 다시 들어옵니다. 메리노는 뒤에도 눈이 달린 듯 그 압박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 공을 치고 나가며 공을 지키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서도 공을 받는 메리노는 뒤에 오는 선수를 미리 체크한 듯 공을 반대 방향으로 잡아놓습니다. 상대 선수가 빠르게 압박하자 메리노는 순간적으로 공을 바깥발로 잡아놓으면서 방향 전환합니다. 상대 수비는 본인의 속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죠. 이렇듯 메리노는 기본적인 볼 컨트롤 그리고 유연한 방향 전환을 통해서 상대 압박을 쉽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리노는 패싱 능력 또한 준수한 편에 속합니다. 직접적인 찬스를 만들거나 도전적인 패스를 자주 시도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패스를 기반으로 하며 특유의 툭 띄워주는 전환 패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 선수 2명의 압박을 받고 있는 메리노, 뒤쪽으로 쉽게 공을 내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수비가 공을 받았을 때 또 다른 피압박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메리노는 왼발로 반대 보고 쉽게 툭! 이 공은 정확하게 동료 선수 발밑에 떨어집니다. 절대 쉽지 않은 상황에서의 쉽지 않은 패스인데 메리노는 너무나 이런 패스를 정말 쉽게 해냅니다. 지금도 메리노가 공을 받았고 수비 뒷공간으로 움직이는 동료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메리노는 곧바로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터치를 한번 가져간 뒤 뒷공간으로 가볍게 툭 띄워서 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공의 속도는 침투하는 선수에게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방금 처음 상황에서 한 번의 땅볼로 공을 넣어줄 수도 있었지만 메리노는 한 박자 죽이면서 수비 한 명을 본인에게 끌면서 공을 넣어줍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상대 최종 수비는 3명이 되는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렇다면 메리노는 아스날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아스날은 개막 2연전 모두 웨데고르, 라이스, 파티가 미드필더로 나왔습니다. 아마 메리노가 아스날 주전 미드필더로 자리 잡게 된다면 웨데고르, 라이스, 메리노 이렇게 3미드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난 빌라전 라이스와 파티가 3선을 구축할 때 아스날의 빌드업 모습입니다. 라이스는 한 블럭 위에서 웨데고르와 라인을 맞추면서 2선에 자리하고 팀버가 인버티드하게 들어오면서 파티와 더블 피벗을 만듭니다. 아마 메리노가 선발 출전한다면 그대로 저 파티의 위치에서 빌드업을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메리노는 사실 확실한 6번의 역할보다는 6번에서 8번의 역할 사이 정도가 더 잘 어울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라이스 대신 메리노가 나오면서 파티와 합을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스날이 메리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메리노의 롱킥 능력입니다.
파티가 선발로 출전하였을 때 파티는 빌드업 상황에서 여러가지 패스를 시도하는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아스톤 빌라가 좋은 압박 라인을 형성하면서 마땅히 내어줄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파티는 롱킥으로 한 번에 사카를 바라보고 붙여넣는 롱킥을 때려놓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정확한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 공은 상대 골키퍼에게 들어가고 아스날은 허무하게 소유권을 잃습니다. 물론 어떤 선수든 실수할 수 있지만 이날 파티의 롱킥은 5번 시도해서 단 2번만 성공했습니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날에는 저런 롱킥이 득점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노리는 팀인 아스날에게는 메리노가 저 위치에서 정확한 롱킥 패스 한번 넣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메리노의 공중볼 경험 능력 또한 아스날에게는 매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중볼 능력은 공격과 수비를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데 공격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위력적입니다. 아스날은 지난 시즌 페널티킥을 제외하고도 22개의 세트피스 득점을 만들어낸 팀입니다. 188cm 라이스를 비롯하여 하베르츠, 살리바, 가브리엘까지 190이 넘는 신체적으로 매우 강한 팀인 것이 바로 그 골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이죠. 여기에 메리노까지 경기에 나오게 된다면 아스날은 코너킥 상황과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좋은 옵션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 수비들은 메리노를 신경 쓰려고 할 때 다른 선수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재다능한 미드필더인 메리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메리노는 아스날에 없었던, 꼭 필요했던 선수라기보다는 지금도 강한 아스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미드필더인 것 같습니다. 아스날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느낌의 선수이죠. 메리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다른 축구 이야기들이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